2009년 7월 15일 낮 2시 50분경 111과 119로 거의 동시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다방에 여주인이 쓰러져 있는데 숨도 안 쉬고 맥박도 안 잡히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건물 관리인이었는데요. 이날 한 중년의 여성이 찾아와서 동생이 지하에서 다방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문을 좀 열어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가 보니까 바깥쪽에 철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고요. 문고리를 당겨봤더니 문이 열리더랍니다. 안쪽에 유리문도 이중으로 돼 있었는데 닫혀만 있었지 잠겨 있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 다방 여주인의 친언니가 찾아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닫혀 있는 것만 보고 또 뭐 경황이 없어서 문이 잠긴 줄 알았나 보네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은 건물 관리인부터 찾아갔겠어요. 저 열어달라고. 그렇지, 문을 빨리 네. 열어야 되니까. 네. 동생은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던 거죠? 동생이 딸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조카가 아침에 전화가 와서 엄마가 전날 밤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모가 가게랑 가까이 사니까 가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밤 10시쯤이면 다방문을 닫았고 아무리 늦어도 12시엔 꼭 연락을 했었는데 전날 밤에는 아무런 전화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연락이 안 됐다. 그렇다면은 다방에 출근한 뒤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다른 직원은 없었던 건가요? 네, 테이블에 8개 정도 규모의 다방이었는데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혼자 일하셨구나. 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진짜. 현장상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다방 한가운데에 천장을 보고 대자로 누워 있었는데 치마가 완전히 올라간 데다 안에 속옷이 조금 내려가 있었다고 했고요. 겉으로 보이는 외상 없이 목만 졸라 살해한 걸로 보였다고 합니다. 목 전체에 검붉은 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거든요. 아, 목 전체예요? 진짜? 목 졸린 흔적만 없으면 왜 쓰러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현장이 아주 깨끗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신 바로 옆에 소파가 조금 밀려있는 것 외에는 주방이랑 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고 테이블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몸싸움도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범인이 그 현장을 싹 다 치우고 간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어깨에 핸드백을 맨 채 쓰러져 있었거든요. 현장만 보면 출근 직후거나 퇴근 직전, 그러니까 다방을 정리하고 퇴근하려던 차에 살해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그런데요. 범인은 대체 왜 이런 짓까지 한 걸까요? 이 피해자 얼굴에 아주 선명한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 신발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고요? 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 얼굴을 짓밟았다?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혹시 현장이 깔끔하다고 했지만 무언가를 뒤진 물색근이 좀 있기도 했나요? 카운터에 있는 금고는 잠겨 있었고요.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이 열려 있었는데 뒤진 흔적은 없었지만 안에 든 지갑을 열어보니까 카드 꽂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도 없었고요. 근데 지갑 말고 가방 안쪽에 40만 원어치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범인이 지갑만 열어보고 가방 안쪽에 든 것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요. 피해 여성의 가방 안에요. 평소 복용하던 약이 들어있어서 이 유가족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피해자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몸이 안 좋은 분이었네.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운데. 이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가 현장에 없었나요? 지문을 채취하긴 했는데 여러 손님이 오가는 다방이다 보니 단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시신에서 DNA가 나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부검 결과는요? 다음날 부검 결과가 바로 나왔는데 사인은 경부 압박 지시사였고요. 특이했던 게 울대뼈라고 불리는 방패 연골이 골절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조르면서 울대를 부러뜨려 살해한 겁니다. 야, 뭘 어떻게 했길래 울대가 부러져? 그 울대 이거잖아요. 울대 뼈? 울대 뼈가 부러졌다고요? 이게 굉장히 큰 완력이 가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DNA는 나왔나요? 가슴 부위에서 타액과 생식기에서 정액이 나왔는데요. 각기 다른 2명의 남성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2명이요? 2명?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명이라니? 범인이 2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야, 그래서 저항조차 못했나 보네.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피해자 주변에 금전이나 원한, 뭐 남녀 관계로 얽힌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걸 탐문해봤는데 특별히 수상한 인물은 없었고요. 다방에 체리 마스터라고 체리, 수박 같은 과일 그림 3개가 맞춰지면 점수를 따는 사행성 오락기가 한 대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나 싶어 알아봐도 별다른 정황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사행성 오락기 그 현금으로 바꾸고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그거. 불법이긴 한데 예전에 그냥 다방에 보면 뭐 오락기처럼 한 대씩 설치해 놓은 것이 그냥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그랬었죠. 근데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 얼굴에 찍혀있던 족적은요? 그것도 국가수의 분석을 맡기고 저희들이 신발 가게를 돌면서 같은 신발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같은 무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각을 추정할 만한 아주 결정적인 게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가 발견된 건데요. 피해 여성의 최근 통화 내역에 좀 특이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기록. 뭔데요? 피해자 전화기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은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피해자의 마지막 발신 기록이었고요. 전날 밤 9시 51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전날 밤 9시 51분까지 살아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 범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전화를 썼던 게 아니라면? 평소 10시쯤 퇴근한다고 했으니까 퇴근 직전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면 퇴근 후에 만나기로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때 위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끊긴 걸 수도 있고. 아,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네.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였나요? 50대 남성이었고요. 바로 경찰서로 불렀는데 그날 다방에 갔던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했던 그 시각에도 다방에 있었다고 했고요. 이야, 피해자가 다방에 와 있는 손님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데 전화를 걸 이유가 없지 않나요? 왜 건 거지? 여주인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서 여주인 전화기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라고 했는데요. 작년 여름쯤부터 겨울까지는 그 다방에 자주 다니다가 그해 처음 간 거였는데 여주인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서 그냥 저장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번호 저장하려고 일부러 전화 한번 눌렀다는 얘기 아니? 그 해는 처음 간 건데 하필이면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7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7개월 만에 가놓고 여주인 번호를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필 왜 퇴근 10분 전에. 혹시 그 시간에 다른 손님도 혹시 있었다라고 진술을 좀 하던가요? 아니요, 그날 마지막까지 다방에 남아있던 손님은 본인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거의 자백 아니에요? 다방의 여주인과 그 남자 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주인은 거기서 살해된 채 발견됐고. 그렇지. 근데요, 이걸 정말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남자의 진술이 온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를 했나 본데. 뭐라고 했는데요?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나서 곧 집에 가려고 일어나니까 다방 여주인이 집이 어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같은 방향이니 같이 가자고 하면서 가방을 챙기길래 먼저 나가 있었다고 했고요. 1층으로 올라오니까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길래 혼자 길 건너 버스 정류장에 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그 올라가 있는다고 해놓고 그 잠깐을 못 기다려서 길을 건너서 먼저. 그래서요? 정류장에서 다방 쪽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가 2번이 바뀔 동안에도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때마침 버스가 오길래 그냥 타고 갔다고 했는데 그 짧은 시간 기다린 것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하냐며 잔뜩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가 말끝을 흐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형사님. 저는 그 남자가 다시 온 줄 알았는데. 그 남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밤 9시쯤 어떤 남자 손님이 다방을 나가면서 커피값을 내미니까 여주인이 나중에 줘도 되는데 뭘 굳이 주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 남자가 좀 이따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나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커피값을 당장에 안 내도 된다? 그냥 왔다 가는 손님은 아니라는 건데. 설마 이거 얘기 자체를 뭔가 의심을 피하려고 지어낸 얘기는 아니겠죠? 그 남자가 다방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도 봤던 겁니까? 그건 못 봤다고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네. 이렇게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네. 지금 뭐 보지도 못한 사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남자에 대한 진술이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남자가 다방에 오자마자 여주인에게 밥을 시키라고 했다고도 하고요. 그날 비가 오는 바람에 배달이 늦게 오니까 여주인이 중국집에 2번이나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또 둘이서 짬뽕이랑 잡채밥을 먹는 것도 봤다. 그때 웬 술 취한 할아버지가 다방에 들어와서 주인이 돌려보낸 적도 있고 그 후로 둘이 TV를 보다가 9시쯤 나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와, 너무 구체적이다. 이건 상당히 진술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집에 전화를 했다. 이건 뭐 그 통화 내용만 보면 금방 확인이 될 거고요. 또 술 취한 할아버지, 이렇게 되면 누군가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목격했던 제3의 목격자를 스스로 밝힌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급히 만들어낸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얘기했나요? 나이는 40대에 분홍색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 말을 지금 다 믿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지금 좀 혼란스럽거든요. 일단 이 남성의 타액을 채취해 시신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보기로 하고 알리바이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남자가 길을 건넜다는 시각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진짜 10시경에 다방 앞 횡단보도를 건넜고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내리는 것까지 동선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야, 그럼 진짜 그때 집에 간 게 맞았던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냥. 그러면 자기가 얘기한 그 알리바이가 맞긴 한 거네. 만약에 이 남자가 범인이었으면 9시 51분에 피해자 전화기로 통화 기록을 일부러 남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통화 기록을 전화기에서 삭제를 했겠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상하네. 분홍색 모자를 쓴 40대 남자가 다시 다방으로 온 건가? 피해자 가슴에서 나온 타액과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찾았구나. 그게 누군데요? 첫 번째로 조사를 받았던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 아, 그 50대 남성이요? 어? 이 남자가 범인이면 살해해놓고 버스를 일부러 탄 건가? 알리바이 만들려고. 아, 좀 더 진술이 구체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 참 이상한 게 피해자 전화기를 자기한테 전화를 왜 걸었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걸로 잡힐 수도 있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번호 따려고 그런 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방 여주인 몸에서 DNA가 나왔던 건 그날 다방 여주인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 테이블에 앉길래 어깨를 주물러 주다가 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했고요. 순간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서 아내한테 들통날까 봐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너무 텀이 없어진다, 이거. 칸막이 뒤에 손님들도 있는데 그런 짓을 했다? 지금 다방에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도 이 남자고 심지어 피해자 몸에서 DNA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요, 이 무렵에 이 형사님이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중요한 인물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용의자가 말했던 40대 분홍색 모자를 쓴 남자를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어떻게 찾으신 거죠? 근데 그 동네에 다방이 좀 많았거든요. 그 분홍색 모자 쓴 남자가 사건이 발생했던 다방의 단골 손님이라면 딱 한 곳만 가지 않았을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일대를 돌아다녔는데요. 모자색이 특이했던 게 한 수였습니다. 아, 그 분홍색 모자? 모자 때문에? 그 남자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요? 그때 다방 중에 몇 개 업소에서 불법 카드 도박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도박이 열리는 곳에 나타났었다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분홍색 모자를 쓰고 와서 다들 기억하고 있었고요. 이름이나 사는 곳은 모르는데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고도 했습니다. 좀 수상한 얘기도 들렸고요. 야, 현장 다방에도 사행성 게임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도박을 했나? 아, 근데 수상한 얘기라니 참, 무슨 소문이 났던 거죠? 이 남자가요, 미장일을 오래 해서 아기 힘이 좋다면서 이런 말을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손으로 우울 때를 움켜쥐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야, 그러니까 이 연관이 또 신원도 확인이 됐나요? 형사님들이 이 남성이 일한다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인부 명단을 확인해서 신원을 특정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심 씨는 인천에 거주하던 46세 남성이었고요. 미성년자 때부터 절도를 저질러서 징역까지 살았던 동정전과 3범이었습니다. 아유, 이런. 야, 그럼 돈 때문에 그 다방 주인을 살해했을 수도 있겠네. 심지어 사기죄로 지명수배까지 되어 있었고요. 응? 아내와 성인인 두 아들을 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가장이었어? 아니, 직업에 가정까지 있었네. 아니, 멀쩡하게 살지 왜 그런 짓 했을까? 그러니까. 그럼 심 씨는 어디 있었나요? 휴대전화는 진즉에 요금을 못 내서 정지된 상태라 실시간 위치 추적은 불가능했고요.
저희가 집에 갔을 때는 아들 혼자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온 게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범행 당일 낮에 왔었다고 했습니다. 주로 지방에서 일을 해 집에 안 들어올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에이, 일이 아니라 도박 때문이겠지. 범행을 하고 그날 밤부터 도주를 했나 보네요. 일단 증거물부터 확보해야 했으니까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집에 있던 심 씨 칫솔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심 씨가 자주 가던 숙박업소, 찜질방, 가게 같은 곳을 돌면서 심 씨를 보면 꼭 연락을 해달라고 협조를 구해놓고 계속 추적을 했죠. 피해자한테서 정액 반응이 나왔으니까 DNA만 맞으면 그냥 범인인 게 확실해지는 거네요. 근데 어디로 도주를 한 걸까요? 심 씨를 찾았나요? 예, 곧 연락이 옵니다. 한 가게 업주가 담배를 피우려고 창문 열고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심 씨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참,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냐. 타이밍에? 금수갑 채우러 바로 잡은 건가요? 미친 듯이 밟아서 그쪽으로 갔더니 아들이랑 길목에 같이 있었더라고요. 아들이 심 씨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하길래 바로 달려가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왔던 건가? 네, 저희가 가고 얼마 안 돼서 심 씨가 집에 왔었는데 아들이 진짜 사람 죽인 거냐고 물으니까 죽였다고 털어놓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자수하러 가자고 했더니 마음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며 할아버지 산소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황급히 따라 나와 붙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왔나 보네. 아니, 왜 그랬답니까?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안 갚아서 그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안 갚아서? 지금 상황만 보면 반대로 돈을 빌렸을 것 같은데. 얼마를 빌려줬는데요?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다녔는데 피해자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안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요? 야,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죠, 이걸?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라면 받을 돈도 있는데 이걸 왜 죽여요? 돈만 받으면 사실 끝인데. 범행 전날에 보수로 102만 원을 받은 걸 도박하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었는데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생각났다고 했고요. 범행 당일 아침 10시부터 3번에 걸쳐 다방을 찾아갔다고 했는데요. 그 돈을 받아서 또 도박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아이, 집에 갈 면목이 없다면서 무슨 또 도박을 할 생각을 해. 아니, 앞뒤 안 맞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지금. 이것도 같이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3번이나 찾아간 거래요? 피해자한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했더니 그동안 다방에서 차 마시고 놀지 않았냐,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갈 때마다 다방에 손님이 있어서 나왔다 다시 찾아가길 반복했고요. 마지막 찾아갔던 게 저녁쯤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 탓하네. 아, 그 아까 진술에 따르면 오자마자 이제 밥 시키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커피값도 뭐 나중에 달라고 했잖아. 아니, 커피값도 안 받는다고 했던 사람이 저런 말을 했다고? 그럼 일단 돈을 빌린 거는 확실한가요? 그 말이 맞았나요? 저희가 돈 빌려준 증거가 있냐고 하면서 차용증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니까 가까운 사이에 그까짓 돈은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까짓 돈이라니.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놓고서 무슨. 근데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가까운 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뭘 훔쳐가긴 한 거죠?
네,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22만 원과 신용카드 5장을 훔쳤다고 했고요. 훔친 돈은 당 부치고 먹는데 다 썼다고 했습니다. 결국엔 또 돈이었네. 아, 참. 아니, 사람을 죽이고 당구 치러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 현장 검증 때 깜짝 놀랐던 게 범행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 조용하던 놈이 갑자기 눈이 돌아서 마네킹을 막 미친 듯이 밟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말리느냐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DNA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DNA가 일치해서 결과를 들이밀으니까 낮에 다방에서 주인과 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손님들 다 있는 데서 그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죽이기 직전에 연애는 한 번 하자 하면서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아, 이 더러운. 그냥 진짜, 성범죄자네요. 그냥 성범죄자요. 더러운. 진짜, 씨.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이런 주장이잖아. 둘이서 있는데 이게 거절할 수가 있었겠냐고. 제압 후에 범행을 저질렀겠지. 제압을 완전히 했겠지. 제압이지. 재판 결과는요? 강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근데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까지 했지만 기각됐고요. 뭘 항소를 해. 즐겨봐 이 채널.